이것만 하지 않으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가 있어요. 분명히 상승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타이밍은 있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할 수 있어요. 제가 했잖아요. 저 30대 중반인데 다주택자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이거 제가 장담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집값이 떨어지면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집값 하락기에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앞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집값이 하락했다고 꼭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것만 하지 않으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걸 하지 않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 뭔가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여러분, 집값이요. 급등하고 하락하고 이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승기에도 내 집 마련을 못했고 하락기에도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사람, 내가 계속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결국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계속 막 상황을 탓하고 그리고 뭐 내가 돈 없는 탓하고 물론 그것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나는 무주택자 포지셔닝이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저는 마인드, 실행력,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에 있어서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집을 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돈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집값이 떨어져야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에 대한 마인드, 실행력, 뭐 공부, 구체적인 계획, 여러 가지가 맞물려야만 내 집 마련에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랬죠. 막 집값이 막 급등하고 있었죠. 그런데, 내가 이게 집값 떨어지기만 해봐. 내가 집 폭락하면 내가 진짜 그때 집 사야지 이러고 벼르고 계셨던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 지금 싹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떨어지면 사실 거예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폭락을 했다고 쳐요. 가정을 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집 사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 중에서 일부만 집을 살 거고요. 나머지는 또 못 사고 또 무주택자로 있다가 다시 또 상승하면 그때 집 살 걸 이랬다가 늘 반복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위에서요. 이런 30년, 40년, 50년을 살면서 내 집 마련 평생 못하고 그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 포기, 내 집 마련 포기고요. 마인드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거는 미실행이에요. 실행력이 없으면 결국에 내 집 마련에 나설 수가 없어요. 결단력, 실행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추상적인 계획이에요. 여러분, 내 집 마련하겠다는 사람 보면요. 막 미루는 분들 있잖아요. 막 3년, 5년, 10년 이렇게 미루시는 분들 보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약간 계획이 허무맹랑해요. 나 언젠간 해야지. 나 돈 어떻게 모아갖고 언젠가 어떻게 되겠지. 이러신 분들은 저는 이분들이 집 사는 경우 거의 못 봤어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뭐 추상적으로 내가 10년 뒤에 돈 모아서 어떻게 되겠지. 뭐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지. 애기 생기면 다 되더라. 살면서 어떻게 되더라. 이거는 여러분, 우리 과거의 부모님 세대의 경제 급등기, 성장기에나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고물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시기에 월급은 오르지 않는 이 시기에 힘들어요, 여러분. 아주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뭐 세미나 다니고 현장에 다니면서 또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요. 지인들도 그렇고 무주택자이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의 이제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안타까운 건 마인드의 차이. 뭐 집을 사겠다는 일단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포기한 거는 최악. 나는 내 평생에 뭐 못 사겠다. 이런 분들은 저는 거의 뭐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득이 높고 돈이 있는데도 계획이 없어요.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뭐 월세 살고 전세 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돈 벌고 쓰고 직장인들 이런 분들 너무 많죠.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막 계획을 실행하고 막 희생하고 노력하고 막 이래도 투자의 과정 속에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가 여러 가지 겹치는데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 내가 평생에 내 집 마련을 하고 더 좋은 아파트 내가 예를 들어서 막 강남에 가겠다 이게 허무맹랑할지어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포기하는 건 일단 가장 첫 번째 기피해야 될 문제인데요. 포기하는 걸 넘어서 이런 거죠. 아, 나는 5년 안에 내 집 마련을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리고 10년 안에는 두 번째 주택을 통해서 내가 1가구 2주택이 되겠다. 그게 분명히 실행이 될지언정 안 될지언정 그 구체화 단계를 일단은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집 마련해서 편안하게 살겠다. 뭐 자식에게 그래도 내가 좀 물려줄 돈을 조금 더 마련을 하겠다. 어떻겠다. 이런 마인드에서 저는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에 그거를 깨우쳤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일단은 내 집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그 집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무조건 내가 월세 막 이렇게 내지 않고 편안하게 살겠다. 이사 다니기 앉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가 확고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의지가 없는 상태, 이 포기하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집값이 막 떨어져도 막 20% 30% 떨어져도 저는 분명히 내 집 마련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청약을 해볼까? 아니면 구축 아파트를 사볼까? 어떻게 언제 시기에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상승장에도 집이 없었어요, 지금. 상승장에도 내 집 마련 결국 못했어. 돈 못 벌었어. 그럼 하락장이 지금 왔는데도 그 기회조차 잡지 못하면 결국에 나한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죠. 나도 내 집 마련 하려고 했다. 근데 늘 문제는 우리게 뭐예요? 돈이 문제잖아요. 돈이 없어서 내 집 마련 못했다는 분들 많아요. 이해해요. 물론 여러분 이거를요. 근데 돈이 없다는 거는 핑계가 아니고 사실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인 중에 평범한 직장인 중에 흑수저인 분들이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70%에서 80% 이상이 전 흑수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하는 이 흑수저의 정의의 개념을 보면 부모에게 돈을 물려받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 해서 돈을 벌어서 내 집 마련해야 되는 사람이 흑수저, 혹은 내가 부모님에게 일부 도와드려야 되는 사람이 흑수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흑수저 중에서도 내 집 마련해서 잘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왜 이 흑수저 중에서도 나는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면 돈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 내가 돈이 없어서의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포기하는 문제, 내 마인드에서 오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실행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예요. 내가 흑수저지만 비록 내가 직장인에서 월급을 적게 받지만 그 돈을 모아서라도 분명히 상승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 타이밍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전 이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상승장의 과거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분명 1억, 2억으로 1억, 2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현장에 막 다니면서 제가 투자를 하러 막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인의 평범한 흑수저, 단돈 몇 천만 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서 돈 벌 기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행하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무서워서 혹은 게을러서. 이런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건 특수저에게 불가능하죠. 이해는 해요. 하지만 분명히 실행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일단 지나갔고요. 앞으로 올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행해야만 돼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백날 생각하고 백날 또 생각해봤자 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마인드의 문제라고 했죠. 두 번째는 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다면 실행이라는 걸 해야 돼요. 하락기에서도요, 분명히 여러분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리고 상승장을 다시 타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벌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내 집 마련 기회고 부동산 투자의 기회도 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잘 사는 사람, 부모에게 돈 받은 사람, 그래서 내 집 마련한 사람은 이미 제외예요. 우린 논외의 대상인데 저도 여러분 내가 내 손으로 해서 다주택자 됐잖아요. 저도. 그러면 그 타이밍을 잡는 거,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실행 계획을 세우고 마인드를 바로잡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 투자를 해서 실행하는 건 결국에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외적인 변수만 탓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뭐 투자하기도 좋지 않은 시기이고 또 금리 인상기,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 뭐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 이런 시기이지만 분명히 이 시기에도 내가 이 시기를 투자의 과정 속에서 담겨 놔야 된다는 거죠. 이 시기에도 어떻게 하겠다, 전략, 고민, 언제 실행하겠다. 이 구체화 단계를 밝히지 않으면요. 결국에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마인드,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거. 그러면 그 실행에 가기까지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화 단계의 어떤 액션 플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분들, 그러니까 평생 내 집 마련 못하는 사람 중에 특징 뭔지 아세요? 추상적이에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직장 벌어서 뭐 50만 원 내가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입고 할 거 다 하면서 남은 돈 저축해서 뭐 결국에 5천만 원밖에 없어. 나 3천만 원도 못 모았어. 이런 분들 당연히 집 못 사요. 구체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한 달에 난 200만 원을 미친 듯이 모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내가 남는 돈, 커피값, 통신비, 교통비, 뭐 의류비 아껴서 내가 여기 플러스 알파 50만 원 더해서 2,500만 원을 1년에 내가 모을 거야. 땡길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더 바짝 땡겨서 나는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거야. 이런 계획, 마인드,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그러면 5년 안에 1억, 2억을 모아서 내가 어떤 물건을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러면 오피스텔 정도는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차라리 월세라도 받겠어. 이런 구체화적인 전략을 짜야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서울에서 내 집 마련 결국 못 하는데 경기도나 가지 뭐. 이런 추상적인 계획을 가지시는 분들은 저는 결국에 집 못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집값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장기 침체로 방향성은 완벽하게 결정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내 집 마련 기회는 올 거예요. 그 기회를 잡느냐 안 잡느냐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준비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 의식과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겠다. 그리고 물건도 후보를 정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후보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오피스텔 살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지역, 나는 월세 임대가 잘 나가는 강남 3구 안에 강남권의 오피스텔을 살 거야. 그 오피스텔 중에서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는데 나는 역삼역에 있는 역세권, 강남역에 있는 오피스텔 역세권, 아니면은 뭐 양재역에 있는 직장인 수요가 많은 이 세 가지 중에 또 나는 물건 중에 월 임대료가 회전율이 높은 어떤 물건을 살 거야. 이 정도까지는 가야죠, 여러분. 뭐 강남권에 살 거야.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백날 집 못 사요. 그냥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놓고 그 물건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추이를 보고 전세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월세가 보는지 안 나가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간과 목표와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 로드맵을 세워야 여러분은 분명히 집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을 사기 위해서는 계속 준비를 해요. 어떤 물건들이 있고, 이거는 이 물건보다는 비교를 하죠. 이 물건과 이 물건을 비교를 해. 이 물건은 탈락. 저 물건은 이게 좋아. 저게 나아. 수익 창출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뒤져서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내 기간 안에서 최대 이익을 뽑을 수 있는 거를 전수조사하고 공부를 해놓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집 마련에 나서지 못해요. 특히 지금 무주택자라고 해서 내가 한 번도 집을 사지 못했어. 나는 한 번도 집을 사지 못한 분이라고 하면 상승장에서도 결국에 그걸 실행하지 못한 분이라고 하면 하락장에서 바닥을 집값이 쳤을 때 내 집 마련 또 못할 거예요. 저는 100% 장담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작년 연말에 등기를 치려고 여러분 저 경기권 내에 제가 그때 2억 가지고 있었거든요. 현금 2억. 그런데 내 2억으로 최대 리스크가 없으면서 내가 이 돈으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막차를 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저 여러분 경기도에 있는 그 재개발 구역들 제가 엑셀 파일 다 뽑아서 전수조사 싹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열정과 이 정도의 철두철미함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임장 5군데 이상 가봤고요. 물건들 20개 이상 비교를 해서 탈락시키고 결국에 잡았어요. 근데 저는 여러 번 이 과정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짧아요. 판단도 빠르고 아닌 물건에 대한 비교 분석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주택자분들, 이걸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난지 저게 난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그거를 공부하고 임장 다니고 비교 분석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집값 하락기입니다. 맞습니다. 집값 침체기고요. 부동산 침체기예요. 그러면 더 이럴 때일수록 단단하게 마인드 계획, 내가 어떻게든 3년, 5년 안에 집값이 떨어지면 내 집 마련하겠다. 포기하겠다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할 수 있어요. 제가 했잖아요. 저 30대 중반인데 다주택자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이거 제가 장담해요.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액션 플랜을 내가 어떻게 하게 돈을 모으고 어떤 물건의 가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세요. 지역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아파트의 명까지 조사를 해서 회전율을 분석을 하세요. 이렇게 관여도가 높아야만 내 집 마련할 수 있고요. 제발 추상적으로 계획 세우지 말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세요. 구체적으로 계획표를 짜보세요. 이대로 실현이 안 될지언정 이거를 해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관여도 자체가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에 확신이 오고 구체적으로 세워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액션을 실행을 딱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내 집 마련하지 못해요. 여러분 평생 포기, 미실행 계획, 결단력 없는 그 우유부단함, 그리고 추상적인 계획, 이거 하지 않으면요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우고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악착같이 돈 모으시고 시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최선의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만 집값이 하락해도 여러분이 아마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늘 여러분의 내 집 마련, 투자에 응원하는 사람이고요. 늘 우리 모두 함께 경제적 자유 이뤄서 편안하게 주거 안정성 위하기를 전 누구보다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한테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소통 많이 하도록 할게요. 간혹 답변 못 드릴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노력하시고요. 오늘도 액션 플랜 잘 짜보세요, 여러분. 꼭 부탁해요. 네, 안녕.